띠띠띠띠띠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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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띠띠띠 브릉브릉 삐삐 브릉브릉 삐삐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 팜플로나에서의 하루 휴식이 생각보다 꽤 도움이 되었나 보다. 오늘은 그동안 걸었던 거리들보다 더 멀리, 더 오랫동안 걸었지만 몸은 온통 쑤시고 아플지언정 한도 끝도 없이 지치는 피로감은 훨씬 덜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까지 짐을 운송해주는 서비스가 있길래 그걸 이용해서 아내의 배낭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몰아넣은 뒤 다음 목적지까지 보내고 나머지 가방 3개만 나눠내고 걸었다. 물론 아이들 배낭은 짐이 얼마 안 들어가니 나머지 짐들을 거의 대부분 내 배낭에 넣었기에 내 것은 더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식구들이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걷는 걸 보니 다행이다 싶다. 오늘은 뿌엔테 라 레이나라는 곳까지 총 25km를 걸었는데 바람의 언덕이라고 부를 만한 해발 750m의 언덕을 넘는 코스였다. 산티아고 순례길 소개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세시대 순례자들의 순례 모습을 표현한 금속 조각상이 언덕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곳이고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서인지 풍력 발전기 수십 대가 줄을 지어선 채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산비탈을 개간한 것으로 보이는 회색에 가까운 황토로 이루어진 밭이 길 양쪽으로 사람 허리 정도 높이로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난 돌길을 따라 나지막한 언덕을 올라가는데 쉼없이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구수한 흙냄새가 살아있다는 느낌과 함께 기분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뒤를 돌아보면 저 멀리 언덕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팜플로나의 도시 전경이 풍력 발전기들의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소리와 어울려 문명과 자연이 조화된 멋진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가다 보니 길가에 뜬금없이 중간 크기의 나무 하나가 오른쪽으로 서 있는데 그 아래 나무 벤치라도 하나 있으면 아주 잘 어울릴 만한 영화 연풍연가에서 남자 주인공 장동건이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서 여자 주인공 고소영과의 재회를 기다리던 그 장소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나무였다. 안 그래도 이번 순례길에 우리 가족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거나 물건을 어딘가에 숨겨놓은 뒤에 나중에 다시 누군가 돌아오면 그곳에서 오늘의 우리를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기에 이참에 내가 제안을 하나 했다.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결혼할 사람 만나면 아빠 엄마한테 데리고 가서 결혼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뭔데? 산티아고 순례를 완주한 사람만 우리 집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고 그 증거로 이 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좋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이 하는 말. 그럼 여길 또 와야 돼? 이 녀석들이 이제 겨우 6일째 걸어놓고는. 그런데 말을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뭐 아들은 그렇다 하지만 딸은 엄한 사내놈과 둘이서만 여길 온다고? 둘이서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나도 결국 구시대에 꼰대 소리를 들을 아빠인가 보다. 그래도 딸은 다르지. 한참 언덕을 올라 정상에 가까워지니 바로 그 조각상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와, 바로 탄성을 자아내며 가슴이 터질 듯 헉헉거리던 숨마저 감동의 두근거림으로 바꿔버린다. 우리가 역사책 속에 들어와 이 중세시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순례를 하고 있는 듯한 착각으로 황홀한데 조각상 뒤편에 눈부신 파란 하늘과 새하얀 문객으로 그리고 저 아래 광활히 펼쳐진 들판으로 인해 마치 하늘을 향해 승천하는 천국의 순례자들처럼 보였고 그 무리에
우리 역시 동참한 것만 같아 가슴이 뛰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념사진을 찍고 조각상 모양을 따라 걸어가는 흉내도 내보고 말 조각상에 올라타는 듯한 자세도 취해보며 한참을 재밌게 놀다가 아내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온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마침 그곳에 와 있는 푸드트럭에서 커피도 한 잔 사서 마시며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의 언덕에서 그간 쌓인 피로를 솔솔 날려보냈다. 그곳부터는 다시 내리막길이 시작됐는데 이제까지 별 문제 없던 아내가 갑자기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더니 잘 걷지를 못한다. 평지나 오르막을 걷는 동안은 몰랐는데 그동안 걸으면서 무릎에 무리가 많이 되었었는지 내리막을 걸으면서 하중이 쏠리니까 세 발자국을 잘 못 뛸 만큼 무릎이 아파서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나마 아내 가방을 운송수단으로 보내놔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워킹스틱을 양쪽으로 다 쓰고 목발처럼 짚어도 내려가는 길에 워낙 돌이 많고 미끄러워서 얼음 위를 걷듯 한 걸음 걷고 멈추고 또 한 걸음 걷다가 멈추면서 한참을 걸려 겨우겨우 언덕을 내려왔다. 관광이 아닌 순례길이다 보니 언제나 풍성히 무언가를 먹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점심으로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는 간단한 도시락이나 또는 길에서 사 먹는 딱딱한 샌드위치를 먹는 것 말고는 간식이랄 것도 없이 과자 한 봉지나 호주에서부터 가져간 유포를 몇 조각 먹는 것이 고작인데 그걸로 긴 행군을 버텨야 하다 보니 늘 배가 고팠고 어딘가에서 신선한 과일 하나 먹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간절했다. 그렇게 8시간 20분을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니 오후 5시가 다 됐고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아이들을 위해 씻지도 못하고 바로 아내와 함께 둘 다 쩔뚝거리며 마을로 저녁거리를 사러 나갔다. 몸은 고단하고 시간은 늦었지만 오늘은 왠지 좀 영양보충을 해야만 할 것 같아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마을 정육점을 들어갔더니 스테이크용 고기가 크고 좋아 보이길래 맥주 몇 캔과 함께 사와서 구워 먹었는데 구색을 갖춘 제대로 된 스테이크는 아니어도 간만에 시원한 맥주와 함께 칼질을 했더니 꽤나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가 되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그래도 새로운 마을에 와서 바로 잠만 잘 수는 없기에 귀찮아하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 마치 옛날 가스등을 사용하던 시절처럼 오래되어 보이는 골목들을 산책하며 가위바위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며 이 동네 우리가 다 전세 낸 것처럼 떠들면서 놀다가 들어왔다. 태준이가 그저께는 밤새 안 자고 뒤척이고 엄마를 불러대느라 밤잠을 설치게 하더니 어젯밤에는 자다가 말고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며 저녁 먹은 걸 다 토해내서 또 잠을 설치게 했었는데 오늘 밤도 아까 저녁을 너무 많이 먹고 과자까지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지 또 잠을 잘 못 잔다. 며칠 계속 잠을 못 자니까 나도 굉장히 피곤하고 예민해져서 목소리가 높아진다. 오늘만큼은 좀 제대로 잤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런지. 내 아들이지만 정말 키우기가 쉽지 않고 꼭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을 때면 희한하게도 언제나 일부러 그러는 듯 내 속을 긁어 놓는 일을 벌이는 바람에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 사람 만들려고 깎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것이니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 시험들을 넘어서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 순례 여행에서 그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이런 일들로 서로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일도 24km 정도를 걷는다. 아내도 몸이 만신창이이고 나도 발에 크게 물집들이 잡혀서 쩔뚝거리며 걷는데 잘 해낼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그래도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격려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영적인 깨달음이 번뜩번뜩 오는 경우가 많다. 성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 구절들이 이해가 가고 연결되고 생각지도 못하던 지혜가 떠오르는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른다. 그것이 길을 걷는 큰 보상 중의 하나이리라. 내일도 길 위에서 많은 영감과 계시와 동행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잠자리에 든다. 역시 우리 아빠!